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숫자의 나열이어 가지고요. 그 설명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4대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시험에서 그 재작년에 그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문은요, 긴데 그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알려진 그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그 보험료 징수법 25조 3항에서 나왔고요. 그 연체료와 그 한도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그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어요. 나와 놓고 뜬금없이 그 고용산지 얘기하다가 건강보험공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이유는요. 그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이 징수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자, 징수 영역은요. 현재 고지서를 발급하고 추심하고 하는 권한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고유의 보상, 그러니까 보험급여를 실행하는 것은 각 공단에서 하는데 그 징수는 예전에 이제 그 통합징수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일원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요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지만요. 그 4대 보험은요. 크게 보상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영역은 이른바 이제 뭐 세금 걷어들이듯이 그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어디까지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고요. 그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면 보험급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재해가 나왔다 그러면 산재보험 급여를 줘야 되고요. 뭐 요양급여부터 해서 뭐 간병급여, 장애급여, 그리고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구직급여, 그리고 각종 고용지원금, 고용안정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그다음 건강보험 각종 치료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보상 쪽에 그러니까 고용산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보상 쪽은 이제 저 같은 노무사들만 사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변호사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징수 쪽은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 세 개 직종만 할 수 있고요. 그 공통적으로 징수와 보상을 할 수 있는 쪽은 노무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약간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일반 어떤 뭐 그 경제 주체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자격사별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어디가 경계냐라고 해서 좀 뭐 혼란 아닌 혼란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요. 징수와 보상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공인노무사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징수의 주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그 처음에 30일은 봐주다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날로부터요. 지난 날로부터 그 이제 며칠 때마다 이거를 체납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 이건데 자, 이거를 경과할 때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그 전환한 때 한 때 전자에다가요. 모모라이제이션 하는 화자해서 전화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보시는 말로. 네, 전화 기간은 뭐 텔레폰 기간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요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문자로 옵니다. 연 24%의 이자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그 월급이 아니죠.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돈 안 내면 24% 곱해서 24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통 부과하는 건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 24%를요. 24%를 12달로 나눕니다. 그러면 2%가 나오는데 단위는 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지금 돈을 못 갚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제가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까지 하면 이렇게 0.02%에서 이게 지금 부과가 돼요. 즉 2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플러스 2만 원. 자, 그러면 원금이 102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다음 달에 또 연체가 됐다 그러면 2%를 또 곱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는 한 달 단위로 이자를 부과한다 해서 그거를 전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보험료도요.
전화기간의 대상이 되는 일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서 하루 단위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체납된 월별 보험료에 얼마를 지금 그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해서 징수를 하냐면요. 자, 일단 답은요. 3천분의 1이에요. 왜 3천분의 1이 되는지는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실무 얘기긴 한데 이제 막 개업한 사업장에서 이제 노동법 상담으로 오세요. 와가지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를 하시거나 이제 취업규칙 작성 의뢰를 하시는데 그 이제 자문 계약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보험료 체납이 됐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수임하기 이전 일이죠. 그러면 백발백중 물어보면요. 그 자동이체 신청을 안 해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고지서가 막 개업한 사업장에 오다 보면 뭐 버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납부일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자, 피보험자 신고, 입사 신고는요. 다 매월,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을 해요. 2월에 들어오면 3월 15일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1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슈퍼컴퓨터가 3일 만에 이작업을 해가지고요. 18일 정도의 사업장에 EDI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도착을 하게 되면 납부는요. 그러니까 인출 자체는 다음 달 10일에 자동이체 형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다음 달에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신고는 다음 달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는 4월 10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사람의 흐름과 차차월의 격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출이 되는데 자동이체 신청을 안 하면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몰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자 월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기준으로 그 이자처럼 그 연체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신고 의무가 매월이니까 월별 보험료가 부과 대상임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하루당 3천분의 1의 의미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화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복리는 아니고요. 이 달리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2.1%는요. 매일매일 3천분의 1을 부과하면 결국은 달리 방식으로 하면 약 12%의 연체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두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조금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의 마지막인 9%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4대 보험은 산재도 그렇지만 천분율을 많이 쓰기 때문에 9%를 100분의 9라고 해도 되는데 1000분의 90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보시면은 요 지금 하루 단위로 전화 기간이다. 3000분의 1 연간으로 환산하면 그 전화 기간 하루 그다음에 달리 방식으로 하면 12분의 1이 아니라 12% 정도 연체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도인 한 자릿수를 위해서 1000분의 90 이렇게 한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맥시멈 그 9% 정도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연체료 얘기고요. 연체료. 자, 이거는 언젠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른바 부가고지 사업장, 일반 사업장 얘기고요. 그 특수한 그 저기 사업군이 있습니다. 건설업하고 벌목업은요. 이 고용산재 그 징수법상 자진신고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은 계산보험료라는 걸 내고 확정보험료라는 걸 내요. 자, 이 업종 같은 경우는요. 연체료는 연체료대로 나가고요. 자진신고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공단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그 뭐 추징을 하거나 소명하라고 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만 있냐면 건설 벌목이라고 하는 자진신고 업종에만 있어요. 자, 그거는 미신고한 보험료의 10%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징 절차가 들어가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요. 요 가산금 10%, 연체금, 연체료 9%에서 도합 19%, 거의 20%죠. 자, 요게 쭈루룩 붙으니까 그 이제 노무 관리하실 때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월별 보험료가 대상이고요. 요거 이제 30일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의 전화 기간, 그다음에 3천분의 1을 매일매일 붙이다가 연간 9%인 1000분의 90을 그 한도로 지금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놈의 그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연체, 그 4대 보험료 연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